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두고 보내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혹시 그때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설레임, 걱정, 두려움, 행복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복잡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예비 신부나 예비 신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23살의 예비 신부 오주혜 양이 결혼 10일 전에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된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약혼자가 그녀를 애타게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오주혜 양이 자취를 감춘 건 1997년 1월 1일이었어요. 오양의 아버지와 그 약혼자 최수혁이 그녀가 갈 만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날 때까지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이 가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오양이 사라지고 나흘이 지난 97년 1월 5일에 오양의 약혼자 이 최 씨까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오양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한 메모와 어떤 물건 하나를 남겨두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이 최 씨가 두고 떠난 메모와 물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단순한 실종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판도가 발칵 뒤집힙니다. 종이에 써있던 메시지는 죄송합니다였어요. 그리고 녹음기 하나를 남겨놓고 갔거든요. 근데 이 녹음기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녀 한 쌍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남녀가 자신들이 오양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그리고 사과의 뜻과 함께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말을 녹음해놨습니다. 너무 태연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는 부모와 형제를 모두 버리고 사랑을 택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굴까요? 이미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녹음기 속의 남성은 오양의 약혼남 최 씨였고요. 함께 목소리가 녹음된 다른 여성은 최 씨의 내연녀, 그러니까 또 다른 애인이었던 정효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양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했던 거예요. 가족들이랑 오양을 같이 막 찾았었잖아요, 이 최 씨는. 근데 알고 보니까 딸 죽인 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최 씨와 정 씨의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 씨는 오양과 교제 중이었어요. 결혼도 약속을 했었고요. 근데 정작 진심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정 씨였습니다. 이 정 씨는 광주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5세의 여성이었고요. 사실 욕먹을 일은 맞아요. 약혼한 사람도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는 게 정말 욕먹어 마땅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인들 마음이 그렇게 된 거면 사실을 밝히고 먹을 욕은 좀 먹고 파혼을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여기서 둘이 생각한 방법이 오양을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1997년 1월 1일 밤에 최 씨와 정 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동구 산수 2동으로 오양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약속 장소로 나온 오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오양의 시신을 쌀포대에 담아서 최 씨의 고향인 신안군 지도읍의 한 상수도 아래에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태연히 가족들과 함께 오양을 찾는 척해요. 사실 이것도 다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흘 뒤에 자신의 결혼 자금 그리고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도주해버려요. 녹음기의 음성을 들은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다 비현실적이었겠죠. 그냥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 씨가 말한 장소를 수색해 본 결과 그곳에서 정말 오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의 경찰은 사라진 진범들 최 씨와 정 씨를 잡기 위해서
방송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 수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같은 해 2월 4일 그리고 12월 16일 총 2회에 걸쳐서 용의자를 찾습니다라는 코너에 오양 사건의 진범들을 찾는 내용이 방송이 됐고요. 다음에 3월 11일에는 사건 25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갔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방이나 소재지에 대한 단서는커녕 그 흔한 목격담이나 제보도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서 그냥 수사는 자연스럽게 점점점 부진해졌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장기미제 사건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양이 사망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2000년 8월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목포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을 미국 LA에서 거주 중인 교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며칠 전에 어떤 비디오를 봤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자, 이 사람이 코리아타운에서 비디오를 하나 구입해서 봤었는데 이게 바로 사건 25시였던 거예요. 그 사건 25시 중에서도 최 씨와 정 씨를 공개 수배한 내용이 담겨있는 비디오를 봤던 겁니다. 근데 이 제보자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 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가 방문했었던 그 롱비치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 비디오에 나온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2명의 한국인 남녀를 봤던 게 생각난 거죠. 얼마 전에 방문했던 마켓에서 본 그 커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제보자분이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방송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포 경찰서 측에서 사건 당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 배포했었던 수배 전단지를 이 제보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현지 주소로 보내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그걸 확인합니다. 동일 인물이 확실하다는 답을 보내요. 자, 이때부터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목포경찰서는 미국 경찰국과 공조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온 지 2개월 만인 2000년 10월 17일에 미국의 현지 경찰이 롱비치로 출근하던 두 용의자를 검거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행돼서 여권을 제시해요. 근데 이름이 김성민, 김현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최수혁과 정효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인 거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는 거죠. 이런 거짓말, 어설픈 조작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결국에는 이 미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지문을 채취했고요. 한국 주민등록 시스템의 지문과 대조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최 씨와 정 씨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도 계속 부인해요. 결과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잡아떼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 가해자들 역시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당시에 한미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두 사람의 한국 송환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약에 대해서 어떤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딱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범죄자들의 송환 요청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죠. 우선 우리나라 경찰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혐의를 들어 미국 경찰 측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구금하는 것까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최 씨하고 정 씨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가석방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큰 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석 허가를 쉽게 내주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 두 사람도 그냥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경찰이 대책으로 내세운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10조에 따른 긴급 인도 구속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범죄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형이 선고된 사실을 밝히고 후에 인도 청구를 할 것임을 보증함으로써 긴급 인도 구속을 해당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법원 측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2000년 10월 30일에 오주예양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최수혁과 정효실은 한국에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목포 경찰서 형사들에게 인계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도피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두 사람은 그 녹음기에 자수 아닌 자수를 한 뒤에 곧바로 친척에게 빌린 차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를 해요. 거기서 얼마 동안 숨어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한양대학교 인근에다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전국적으로 다 공개 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결국에는 여권 브로커를 통해서 위조 여권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김성민과 김현미라는 가명 뒤에 숨어서 2개월의 텀을 두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건 아니고 2개월의 텀을 두고 각각 미국으로 출국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 롱비치의 히스패닉타운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은신을 해요. 당연히 한국에서 사람을 죽인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해서 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활이 안정적일 리가 없죠. 일단은 말도 안 통하고 어떤 뭐 기술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마트를 오가면서 이 두 사람을 자주 봤었던 그 현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와 정 씨는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말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잘 못했으니까요. 최 씨 역시 조사 도중에 평소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요. 신분을 위조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죄를 짓지만 않으면 검거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안심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공개 수배된 그 방송 비디오가 코리아타운에서 판매가 될 것이고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봐서 자신들을 떠올리고 신고할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던 거예요. 2001년 4월 6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정 씨는 징역 18년을 받았고요. 최 씨는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가 돼요. 그런데 약혼자인 최 씨의 형량이 더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오양의 목을 직접 졸라서 살해한 사람은 최 씨가 아니라 내연녀 정 씨였던 거예요. 그날 오양과 정 씨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게 결국에는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두 사람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량이 절반으로 확 깎여요. 정 씨에게는 징역 10년, 최 씨에게는 4년이 선고된 거예요. 근데 최 씨는 여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또 상고를 제기합니다. 정 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사 측에서 형량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2001년 12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녀의 형량도 10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됐고요. 정 씨는 2011년 10월 30일 그리고 최 씨는 2004년 10월 30일에 각각 만기 출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혼을 불과 10일 앞두고 약혼남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그 마음에 받을 상처가 차고 넘치는데 왜 상처받은 사람이 또 그들의 손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죽여야만 했는지 두 사람 어디서 뭐하고 사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이미 출소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범죄자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 사건 다뤘다고 빨리 영상 내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이 두 사람도 만약 그렇게 연락이 온다면 제가 또 제 채널을 통해서 근황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